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제 발목을 잡을 거는 그 미래는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잔소리한 거를 처음 본 사람한테 만나면 술 먹다가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걸렸어요, 그걸 또. 아유. 솔직히 내가 괜히 나이 어린 사람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미나 씨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 같긴 해요. 관리, 본인 관리? 저의 모든 것, 저의 1부터 100까지 다요.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한 몇 년을. 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되게 가슴 아프고 있네. 가슴 아프다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뜨거운 물 마셔야 되고, 또 밥 먹을 거 없으면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거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고, 햇빛 많은 날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고, 일단 스케줄 잡아놔요. 운동해라. 그리고 또 일 없는 날은 경락을 좀 잡아놔요. 그럼 경락 받아라.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얼굴 놓아와. 주름 생겼어. 좀 생기도 괜찮아. 그래야 같이 늙어가지. 안 돼! 난 컵라면 먹고 싶어요. 나 근데 컵라면 먹고 싶은데. 나도 약간 느끼해. 그럼 너 운동할 거야 내일 2시간? 못 하잖아. 회사 가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그렇게 살으라 그러는 게 좀 불편해요, 저는. 대신 저랑 살면 예뻐져요. 살도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화장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고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채찍 한 100번 때리고 당근 하나 정도 주는 느낌? 속사포로. 저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 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와이프인 걸 떠나서 17년 인생의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와이프의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내가 100%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99%까지 맞춰주되 1%는 나를 위해서 좀 양보해줬으면. 제가 잔소리한 거를 처음 본 사람한테 만나면 술 먹다가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걸렸어요, 그걸 또. 아유. 솔직히 내가 괜히 나이 어린 사람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왜 감정이 올라오지? 갑자기 울컥하셨네. 야, 두 분이 편하게 각자 의견을 얘기는 하시는데 굉장히 팽팽하게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사실 부부는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입장을. 네,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한다 아내가. 뭐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걸 하시죠? 아내가 주로 잔소리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늦잠을 자요. 일어나라. 네. 뭐. 몇 시에 빨리, 일어나는데? 1시까지도 자고. 어머. 관심이 조금. 그리고 늦기 전에 핸드폰을 저도 보지만 그리고 라면을 매일 먹으려고 그래요. 라면 자기 전에. 컴퓨터로 편집하면 목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목 집어넣어, 뭐 가슴 펴. 이게 자세 똑바로 하라고. 네, 그런 네. 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러고 있을까 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뭐 밥은 먹었어. 남편은 저한테 밥 먹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물어보시고. 근데 저는
밥은 먹어서 무조건 걱정이 돼요. 밥 잘 챙겨 먹는지. 아니 근데 성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 되시지? 잘 안 챙겨 먹고. 배고픔 먹지 않을까요? 성인인데?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집에 와서 밥 안 먹으면 저한테 짜증내요. 배고파서. 네, 배고프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민해요, 엄청. 그럼 혹시 무대에 그 가수로 설 때도 네. 미나 씨가 혹시 뭐 조언 겸 뭐 충고 겸 약간의 잔소리도 좀 있나요? 일단 정신 상태부터 체크를 당해요. 그런 정신으로는 이제 안 된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끼가 많아야 너가 이제 나중에 뭐 발라드를 하더라도 갑자기 미래의 설계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나중에 너가 이 춤을 가지고 콘서트.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 그런 약간 정신 트레이닝을 먼저 받아요. 아, 왜냐면 네. 3월 달에 슬리퍼를 신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가고 반바지를 입고 3월 달에 막 집 앞에 나가고 슬리퍼 신고 그러면 제가 조금 관리를 시켜주고. 네. 우리 부부나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연인의 잔소리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활적인 잔소리가 진짜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다 왜 돈이 빨리 치워라, 뭐 내려놓은 거 올려라,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기들은 애기들이라 치고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꼭 그거를 눈은 근데 또 내 성격은 또 요 입에서 딱 그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는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 매번 할 때마다 좀 노동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사실 잔소리를 하는 게요. 잔소리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입도 아파요. 네,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네네. 그 잔소리를 하면 상대가 좋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오고 가는 감정적인 게 뭐 편안하기보다는 아 뭐 그만해, 아 알았다고, 그럼 뭐 알았다는 사람 또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주고받으니까 사실 잔소리 하는 사람도 편치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도 아프실 텐데 왜 잔소리를 하시는지 미나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많이 줄이기는 했거든요, 예전보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데 우리 남편은 노래도 나보다 못하면서 왜 가르치냐. 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래도 듣는 귀도 있고 저도 뭐 10년 동안 중국에서도 앨범 낸 거 합하면 녹음한 것만 100곡이 넘는데 중국어 가르칠 때도 제가 계속 귀에다 때려박으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말을. 근데 그때는 또 되게 그런 걸 짜증나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래버리고 좀 싫어해요. 제가 뭘 가르쳐 주는 걸. 너무 이렇게 뺑 돌아서 힘들게 가지 않고 편한 길을 찾아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이제 줄여서라도 하기는 하는데 칭찬을 10개 하고 지적을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엔 안 그랬어요. 2년 차에서 3년 차를 접어들 때쯤부터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견디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미나 씨가 생각하는 욱하는 성격이다가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하는 걸 차. 표현을 하셨군요. 힘듦을.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면 와이프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자꾸 중국어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我不是中国人，我只是告诉你，教你中文。你现在学习，你需要学习中文。甚至 여보 이제 그만해요. 머리 아파. 아니야, 뭘 아파? 한 줄 알고 아픈 거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몇 개월이 지속이 되면요.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게 막 들으면은 해석은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만 좀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또 일하느라 힘들어서 이러니까 내가 중국 소리 들으면 또 막 한 아프거든요, 머리가. 20분만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20분만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만해줘라고 해도 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을 안 들어요. 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아예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지 힘든지 몰랐거든요. 20분 했는데 왜 힘들지 약간. 제가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와이프의 말에도 솔직히 좀 놀래요. 아니 나는 힘든 게 이해가 안 가지. 20분 중국어 들었다고 힘들지 몰랐던 거지. 그렇구나. 문제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잘 자는 시간이. 와이프가 조용히 있으니까 옆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늦게 자는구나. 자고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아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은 느낌. 근데 한 그러니까 12시간 자잖아, 솔직히. 일단 잠이 끝까지 많아. 들어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해서 그렇게 잘 때가 좀 행복해요. 네, 그래서 잘 그러다 보니까 늦잠도 자게 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거. 왜 벌써 우리 그게 아니라 안 깨울게. 그게 아니라 늦게 자는데 또 안 씻어서 제가 빨리 씻어라 이런 잔소리를 또.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 때가 좋더라고요. 되게 네. 그러시구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크던 작던 갈등이 좀 많이 생기죠. 말 그대로 양말 어디다 벗어놓느냐부터 다 갈등을 겪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 간에 부부 권력 격차라는 게 있어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나이가 좀 월등히 많을 때, 나이가 많은 배우자가 인생의 경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의 균형에서 나이, 경험, 경제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배우자한테 조금 더 힘이 실리면 네, 힘의 약간 불균형이 오는 거죠.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을 상대를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의 이런 부부 권력 차이가 좀 있으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 그 두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통계가. 네,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면요. 5살 차이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18% 높아지고요. 네, 10살 차이가 날 때 39%가 높아지고요. 20살 차이는 차이는 95%. 95%. 네, 이혼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5%는 행복하게 사니까. 그렇게 낮아요? 아니요, 통계는? 통계입니다. 통계. 왜냐하면 통계는 언제나 나한테 해당되면 그쵸. 100%지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0%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수 K4라고 이제 4인조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노래를 하면서 사는 거를 별로 탐탁치 하지 않고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남자가 솔직히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그 아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 모든 걸 반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네. 남편은 신인으로 돼서 아직 한국에서 이 K4라는 팀이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밑에서부터 하는데 또 4인조를 35이 돼가지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막 힘들 거라는 걸 알고 해외도 제가 활동했을 때 그 신인들이 왔을 때 돈도 못 벌고 상처만 받고 간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연기 소질이 없으면 또 제가 안 밀 텐데 잘한단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많이 좀 다퉜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필립 씨는 정말 나는 연기가 적성이 아니고 가수를 하고 싶어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단돈 얼마라도 당신의 남편으로서 생업활동을 해서 생활비도 좀 벌어오고 싶어 인 건지 이걸 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저희 가족한테
미나 씨가 좀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좀 큰 돈을 좀 해결을 해줬었어요. 저희 집에. 그냥 그때부터 약간 제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 때문에 뭔가 이게 기울어졌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 네, 힘의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걸 그때 세게 받았어요. 아마 생색을 낸 건 아니시지만 아, 절대로. 필립 씨 마음 안에 미안하셨거든요. 그렇죠.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예. 마음이 많으셨던 예,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지금 뭐 한 5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 아주 큰 돈은 아니었고 한 4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대출을 알아보는데 솔직히 그때 직업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막 2금융, 3금융 가는 일에서 위험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제가 한 건데 그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그 아내의 사랑도 알고 고맙지만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네. 매우 불편하셨던 거네요.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죠. 네. 거의 약간 뭐 자아를 거의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네. 필립 씨 같은 분이 얘기를 해보자면 뻔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댓글을 달 때 제일 힘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내 뒤에 숨어서 빨대 꽂고 편하게 사는 그쵸. 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괜히 어린애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미나 아줌. 아니 물론 상황을 모르는 그런 악플러들의 얘기지만 필립 씨는 아마 어떠한 댓글보다도 뭐 아내 뒤에 숨어서 아유 뭐 뻔뻔하게 그지없네 네. 이러면 이 부분이 가장 건드려지고 가장 힘들고 마음 안에 이렇게 상처로 남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하세요? 빨리 모든 빨리 자리를 벌고. 잡아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많으세요? 그런 마음은 어렸을 적부터도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도 독립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거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면 그런 마음이 많으시다면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휴업을 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가수가 뭐 아니더라도. 왜 굳이 가수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 하지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 진짜 네네네. 궁금해서. 평생의 꿈이었었어요. 가수. 네. 가수가.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진 것 같긴 해요. 네. 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가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근데 가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게. 네, 미나 씨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뭐 다 포기하고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뭐, 취업을 하든. 그럼요. 네.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근데 많아서. 그걸 못했던 이유는 미나 씨가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꺾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미나 씨는 왜 못하게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일단은 노래 실력이나 뭐 연기자 실력이 있으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학도 꼬신 게 이제는 나랑 연기하겠다 약속을 하고 또 서울예대 연기과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등록금을 내줬는데 그게 미안하지 자기가 등록금 다음부터 내겠다고 노래 레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싸웠어요. 저는 약간 남편이 약간 신비하게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못 하겠는데 끝까지 이겨서 남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자, 근데요, 미나 씨가 남편을 계속 학생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들의 위치에 계속 남편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잘 되시는 배우분들도 아직도 연극하시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저는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한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뭐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네. 바꿔 말하면 본인이 엄청 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씨는 지금 보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네, 네.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데 네. 아내는 사랑이지만 남편의 성장과 남편이 하고 싶은 일에 발목을 딱 잡게 되죠. 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뜻은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늘 사사를 받는 거지, 연습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데는 약간 길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뭘 원하느냐, 이 본인이, 당사자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미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나 씨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 대충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제 발목을 잡을 거는 그 미래는 예측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해서 약간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애틋한 것도 있고. 왜냐면 부모의 마음 그런 인가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연습생 하면서도 무슨 쌀배달에 그 상하차에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미나 씨는 본인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서 강해서 네. 때로는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바로 세워야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떠안아야지. 약간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주변 가족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조금 놀랐어요. 네. 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느끼는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인 미나 씨는요, 부부간의 갈등이 비교적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셨고요. 남편인 필립 씨는 문제 해결 영역과 정서 소통 영역에서 갈등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의 입장이나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결과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맨날 우리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뭐 행복하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에 다 안 좋게 얘기했다니까 약간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볼까요? 네. 사실 다 좋아요. 저는 미나 씨가 행복한 게 너무 좋아요. 미나 씨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행복이기도 하고 다 좋은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뭘? 왜냐면 미나 씨가 제가 다 오케이 그래 좋다 하자 이게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제가 느낀 순간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좀 급속도로 우울해졌어요. 네, 급속도로. 그런데 우리 필립 씨의 MMPI라든가 문장 완성 검사나 이런 걸 좀 놓고 봤을 때 이런 거 이외에도 네. 필립 씨의 내면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가족 구성원들과 아직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해결된 상태로 마음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게임하고. 우리 남편은 중학교 때 엄마 일하시고 아빠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았대요. TV도 안 보고 게임만 하고 살아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보듬어주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찍이 이혼을 하셨어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온전한 가족의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게 딱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뭐 부모님 뭐 쌍욕하면서 말다툼 하는 건 뭐 당연한 기본이고요. 아빠가 손찌검 하는 거 보고.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또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저희 셋을 막 다 기르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부터 내가 아빠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미국을 갔으면 좋겠다고 되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은. 플로리다에 굉장히 저기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시골 같은 할렘가 스타일로 자랐었어요, 저는. 최악이었죠. 4년, 5년 정도를 개같이 일했거든요. 아빠의 밑에서. 근데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거의 막 100석 정도 되는 좀 꽤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었었어요. 꽉 차요. 붐벼요. 막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근데 직원은 홀에 새엄마, 수지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100명이 앉는 테이블을 둘이서 감당하고. 그 말이 돼? 저는 주방 보조, 설거지, 서빙, 그러다가 저녁 5시 넘어가면 저녁 준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쉬지 않고 했어요. 쉬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식당, 레스토랑을 시작했을 때는 종업원을 다 잘랐어요, 아빠가. 그 종업원까지 준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수지 너가 나와, 필립이 너가 나와. 정말 너무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약속했었거든요. 대학교 보내줄 거다. 차도 사줄 거다. 뭐 좋은 차도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다니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차 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갈 생각도 하고 캠퍼스 막 CC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저 대학교 이제 곧 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딱 피면서 야 그냥 물려줄 테니까 이래.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와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 막 뛰었어요. 그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근데 아빠가 그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제 마지막 아빠예요, 그게. 왜냐면 그 얘기를 나눈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미국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만 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친누나. 네, 연년생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럼 그 누나도 같이. 큰맘 어머니가 이제 대학 보내시고 미술 가르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불은 보내고 미국 있는 동안 연락을 아예 어머니도 연락을 안 그럼 하시고. 미국에서는 누님, 우리 필립 씨,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새엄마, 그다음에 스텝 브라더 두 명 있고 흑인, 한국인.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 코리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혼혈이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전적으로라도 내가 그때 몇 년 동안 일한 돈 내가 신혼 살림하면서 내가 와이프한테 보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어깨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막 한두 번 정도 통화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지? 400만 원인가? 500인. 근데 400만 원 내면서 정말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한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억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미국 한 달 월급이 400~500은 돼요. 저는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가 아니지만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면 아버지의 비웃음, 야반 도주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빠가 그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 얘기를 나눈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필립 씨 마음 안에 또 필립 씨 기억 안에 그러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필립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필립 씨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버지가 나를 노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려고 나를 오라고 그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 가자마자 일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점심값 이것도 요번에 인터뷰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몇천 원 그거만 점심 그 급식값 그것만 받았대요. 그리고 옷은 그 스텝 브라더 옷 같은 거 다 내려입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집은 이제 새 엄마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금은방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금을 사오시는 돈이 새엄마가 일하는 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구나. 네,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이제 약간 이 수지 타산을 했어요. 나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발렌타인스데이나 이런 데는 금이 잘 팔려요. 그러면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이 터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어떤? 그 돈을 카지노에다가 그러니까 또 벌면 또 모르겠는데 또 잃어서 와요 또. 근데 그게 또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확 싸운 소리가 들려요. 뭘로 버티셨어요? 꽤 긴 기간인데. 그러니까. 금은방에 있는 금을 다 팔고 이제 갑자기 요식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인수를 하던 방법이 이제 새엄마의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식당을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게 만약에 요식업이 잘못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이 날아가니까. 네.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막 새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래서 제가 떠난 시점도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는 조금 버틸만 하구나. 이제 좀 나가도 될까? 해서 그때 마음의 짐을 조금 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군요. 버티셔. 근데 필립 씨가 진짜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공부하고 그렇게 진짜 친구들하고 놀아도 그것만 해도 진짜 머리가 꽉 차는 나이에 아니 무슨 한 가정을 책임져요.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그리고 못됐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식을 노동력의 일부로만 생각했다고 느꼈다면 너무 네네. 그거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필립 씨가 상황은 다르지만 아내가 왜 어머니 돈을 좀 지원해 네. 주셨을 때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미안함이 탁 건드려졌을 그러네요. 때 네. 굉장히 과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네. 어쩌면 미국에서 그런 겪었던 그러네요. 경험과 일치하네요.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들어보니 그러네요. MMPI를 해봤더니 우리 필립 씨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 협동,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두루두루 잘 지내야지 잘 지내지 않으면 본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세요. 좋은 점인데요. 필립 씨의 이런 점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요. 네. 가끔 지나쳐지면 자기 주장을 못하고 지나치게 위축이 되거나 상대의 말을 그냥 따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혹시 갈등이 심해져서 네.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떠나면 혼자 남거나 버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미국에 갈 때도 내가 미국 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봐야지 보다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그 힘든 4년 6개월을 버틴 거는 누나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전히 자기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걱정했던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새어머니를 걱정했고 그리고 어쩌면 그냥 순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생각과 마음을 표현 안 하면요 거기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더 심해지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네. 통보 없이 그냥 나오셨어요 밤에?
4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대학교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기필코 도망쳐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정말 좀 부유하게 살던 형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 형님 집으로 간 거죠.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와, 형 집 진짜 좋은 데서 산다 이러면서 형 대학교 또 그 형이 또 공부를 또 잘했어가지고 사립대학교의 그 캠퍼스 모습 보면서 와, 형은 이렇게 좋은 데서 대학 다니는구나. 되게 꿈만 같은. 너무 가엽다. 너무 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가 남편을 그렇게 대학을 보내주려고 하셨군요. 대학 못 간 남편의 한을 알아서 공부를 시켜주고 싶으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지.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액세서리 가게에서 3개월 일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바로 홍대 가서 일부터 찾았어요. 네, 그 일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엄마는 이제 또 다른 남자랑 살고 계시더라고요. 애 아빠하고. 그래서 제가 오길 바라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계셨길 바랬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봤는데 더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어요. 더 힘든 얼굴이었어요. 제가 새아빠랑 엄마를 이혼시켰어요. 그 엄마가 조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 수익금이. 그래가지고 그 남자 없이 가족끼리 살게 됐었어요. 현재도 낳아주신 뭐 생부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계시지만 네. 오늘 내내 필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필립 씨는 정서적으로는 고아처럼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가장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과 부모로부터 받는 존중을 많이 경험을 못했구나. 물론 어머니는 필립 씨를 사랑하셨겠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간에 뭔가 비교 내지는 내가 좀 애정을 덜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겪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과 섭섭함과 또 억울하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가정,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 맞아요. 부모의 사랑.
선생님께서 뭐 가족이 받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이게 답이구나라는 어떤 그 뭔가 근데 네. 그 저도 지금 들으면서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뭐 인위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해서 이걸 그냥 신봉을 하듯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나 씨하고 필립 씨가 했던 거 사랑 맞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네. 17살 나이가 더 많지만 그녀를 있는 그대로 네. 바라보고 사랑해 준 마음, 그거 사랑 맞습니다. 아내가 좀 행복해하면 네. 나는 됐어. 내가 좀 참아보지 뭐 라고 했던 그 순간의 그 마음도 사랑 맞습니다. 미나 씨가 남편의 어린 시절 또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픔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엾어하면서 애틋하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 역시 사랑 맞습니다.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지금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와이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같이 7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 죄책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남편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지만 이 아내 미나 씨가 정말 같이 있으면 편안한 믿을 수 있는 완전 첫 번째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빠졌었죠. 네,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네. 뭐 그렇다고 뭐 어른이랑 사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네네네. 네, 그런데 그 매력에 네.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는 딱 두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정서적 교감이에요. 공감이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좀 배우시면 배워져요. 그래서 요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은 같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더 좀 능력이 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듯이 하는 사랑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등한 사랑은 언제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은 층에서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누시고 남편을 대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 필립 씨는 제가 여쭤볼게요. 미나 씨에게 우리 필립 씨가 생각하는 의견이라든가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처럼 전혀 수용 안 하고 안 받아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필립 씨는요, 이제부터 옐로우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옐로우 카드. 네, 게임은 표현을 퇴장인데. 네, 맞아요. 표현을 꾹꾹꾹꾹
참고 있다가 옐로우 카드 없이 그냥 바로 레드 카드 막 폭발. 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옐로우 카드로 약간 표현을 하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당신이 내 마음을 들어주고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옐로우 카드를 좀 사용을 꾹꾹꾹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기회로 이제 저희 부부가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저도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 얘기를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교감을 해주면서 좀 남편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좀 더 털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